다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이 세 가지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는 몇 석이라 했죠, 선생님이 예전에? 예전에 의석수가 300석이라고 했죠. 300석 중에서 47석이 비례대표제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47석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뽑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40%를 40%를 득표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0만 명 중에서 400만 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뽑았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40%에서 47석 중에서 40%를 배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분의 40 곱하기 47을 하면은 18.8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소수점을 버림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8석, 18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쭈르륵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이런 정당들이 정당 선거에서 받은 득표율에 따라서 단순히 배분을 하는 것을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에서 그럼 정당 명부라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자, 18석 가져갔죠, 더불어민주당이 18석을 가져가면 좋은데, 그럼 이제 18석에 누가 앉을 거냐가 문제가 돼요. 누가 앉을 거냐. 그거를 정당 명부 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명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딱 칩시다. 사람 이름은 역시 빨간색으로 쓰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자, 1번 있으면은 1번이 문영욱, 2번이 누구 할까요? 기소연, 3번이 김준성,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쭈루루루 있어요. 100번까지 있으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8번까지는 이 명부에 18번으로 등록된 사람, 이 사람까지는 국회의원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어떤 득표율이 나와서 어떤 정당이 어떤 득표율이 나와서 비례대표로 10석을 가져갔다 칩시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10등, 누군지 모르겠지만 10등까지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정당 명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했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1번 대표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정당 명부에서 1번을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정도 되면은 이 정당이 네임밸류가 좀 있다 싶으면은 거의 무조건 국회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정당 명부에서 1, 2번을 차지하느냐, 상위 랭크를 차지하느냐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열띤 논쟁점이 된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도가 이제 미안해요. 또 두 번째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거 딱 봐도 겁나 복잡하죠. 겁나 복잡합니다. 그래도 일단 해봅시다. 자,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지역구 선거 당선인을 우선 의석에 배정을 해요. 그리고 남는 의석에 대해서 정당 명부대로 의석을 채워넣는다. 이걸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하죠? 한번 봅시다. 만약에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5명이 당선됐어요. 지역구에서 5명이 당선됐고요.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가 총 100개인데요. 의석수가 총 100개인데 100개인데 정당 득표율이 30%라고 칩시다. 어떤 A라는 정당이 안 보이겠다. A라는 정당이 지역구에선 5명, 그리고 비례대표에서는 10%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전체 의석수 100개 중에서 10%니까 10석을 가져가겠죠. 자, 이 10석 가져가서 그냥 바로 정당 명부에 있는 사람들로 집어넣으면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예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뭐냐면은 이 1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빼버립니다. 마이너스 5석. 마이너스 5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5석 남죠. 이 5석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정당 명부에 따라서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자,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법은, 자, 그럼 만약에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한 정당은 어떨까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겠죠.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엄청 많이 당선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국회에서 그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이 들어가기 힘들어져요. 왜? 만약 10%에서 10석이 나왔는데 지역구에서 5명이 아니라 10명이 당선됐다 칩시다. 10명. 그럼 지역구 의원을 뺀다고 했으니까 10 빼기 10 해가지고 0석, 빵석이 되죠. 빵석이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 일단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어요.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는데 비례대표에서 10% 당선됐습니다. 10%의 지지율을 받았어요. 득표를 했어요. 비례대표에서. 그러면 이제 정당 득표율을 비례에서 의석을 넣어주니까 10석 주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구 빵석이니까 비례대표 의석은 최종적으로 10석을 가져가겠죠. 그럼 비록 우리 정당이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의원으로 10명을 보낼 수 있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뒤에 가면은 비례대표제의 장점으로 나타납니다. 지역구에서 지더라도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엄청난 장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 깜빡할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식을 봤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 100석 중에서 10% A정당이 10%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비례표석을 10개를 받았어요. 10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20명이 당선됐어요. 자, 그럼 10명 일단 채웠죠. 그럼 마이너스 20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 나오죠. 이 마이너스 10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역구에서 당선된 추가 10명. 이 10명은 초과 의석으로 들어가서 총 110석이 됩니다. 총 의석수 자체가 늘어나버려요. 110석으로. 이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들어오려고 했으나 정당 간의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요. 이제 21대 국회의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에서는 무소속 당선인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 300석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300석에서
무소속 당선인 3명을 제외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소속 당선인이 3명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297석이 되죠. 자, 그래서 297석에서 정당 득표율을 곱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 값에 지역구 당선 명수를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2를 곱하기 아니라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이번에도 5명이 당선됐습니다. 5명이 당선됐어요. 5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득표율이 10%예요. 아니, 10%입니다. 자, 10%예요. 그럼 여기서 29.7을 가져가게. 자, 맞나요? 분의 1.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몇 번 하면 맞죠? 29.7 맞. 네, 맞네요. 예. 맞네요. 29.7이 나오죠? 29.7이 나옵니다. 자, 네. 거기서 지역구 당선인을 빼버려요. 빼면 이제 24.7이 나옵니다. 숫자가 너무 더럽네요. 여기서 2로 나눠요. 2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제 12.35가 나옵니다. 그럼 이 당은 약 12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12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략. 이렇게 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인데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방식인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 선거제도 이거 다시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까지 설명했고요. 좀 다음 강의에서 그럼 도대체 이 비례대표제를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비례대표제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